노년기 가장 중요한 치아 건강. 치아 건강에 대해 아낌없이 알려줄 오늘의 명의. 치과 전문의 권혁용. 명의보감 특급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야, 이 마을의 기운이 아주 좋아요. 이 마을 장군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그냥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그냥 아주. 그리고 이쪽만 딱 보시면요, 우리 하얀 머리에 우리 어머님들 이 6자매, 우리 6자매 나오셨는데, 자, 우리 6자매와 약간 비슷한 명의 선생님을 한 분 모셔왔습니다. 아마 등장하실 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치과 전문의 권혁용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똑같죠?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그 설악 문화마을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게 된 치과 전문의 권혁용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어머님들은 선생님 보자마자 약간 동년배로 보이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리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혹시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우리 그 치아 구강 안에서 네. 그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충치고 하나는 또 뭐죠? 그걸 알면 여기 안 오셨겠죠? 저도 잘 모르는데. 하나는 이제 혹시 풍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예. 풍치를 좀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잇몸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치주병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충치하고 풍치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충치하고 풍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특급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치아 건강. 그래서 더욱 치아 관리가 중요한데요. 치아 관리의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립니다. 치아 건강 100세까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사수하라.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하나의 좀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강연한 내용을 듣고서 이제 어르신들이 듣고 나서 오늘 이 내용을 그냥 듣고 혼자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방법이나 이게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제분들하고 손주,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한번 알려주면 어떨까 이런 좀 목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 또 이렇게 이 강연을 듣다 보면 그냥 듣고만 있으면 이게 사실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연 자료집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이거 오늘 진짜 뭘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아, 예. 자, 이거 명의보감 처음 아니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이런 거 자료도 준비해 오신 거? 예. 예. 어머니들, 네. 하나씩, 네. 이렇게 또 아버님도 하나. 오케이. 자,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받으신 그 자료가 지금 첫 장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인데 우선 뭐 충치나 풍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그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병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 개의 원은 환경 요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병원체 요인이라고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숙조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이 같이 만났을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환경 요인과 병원체 요인 두 가지만 만나면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세 가지가 같이 만났을 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충치가 생기는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치아 건강을 해치는 3요소. 지금 보시면 환경 요인에는 그 아래 뭐가 써 있죠?
그렇죠. 음식물 섭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이 먹을 때 단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걸 먹었을 때 충치가 많이 생길까요? 단 거. 그렇죠. 예, 단 거.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음식 먹을 때 단 걸 적게 먹는 분들은 충치가 적게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밑에 환경 요인에서 보면 위생이라고 써 있죠. 위생. 네. 그 위생은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솔질, 칫솔질 하잖아요. 네. 칫솔질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충치가 많이 생기죠? 안 닦는 사람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병원체 요인은 우리 구강 내에 이제 세균이 많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형태의 세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게 그 세균들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세균을 없애지는 못하죠. 있는 거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환경 요인에 들어간 거예요. 칫솔질. 네. 칫솔질을 깨끗하게 하면 이 세균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이 하나의 요인이 돼서 들어가고 또 마지막 이제 숙조 요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치아가 있어요. 치아가 들어가요. 그 숙조 요인에. 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단한 사람이 있고 또 덜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이 생겨요? 덜 단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여기 하나의 숙조 요인에 들어가는 게 타액이 있거든요. 우리 구강 내에 침이 생기잖아요. 그 침이 하루에 우리 그 사람 구강 안에서 생기는 침이 분비되는 양이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한 100ml? 예. 어머니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침이. 이게 한 50 될까? 그러면 50ml. 50ml. 예. 그 우리 콜라 큰 페트병 하나 있잖아요. 그게 1.5리터인데 예, 하루 평균 그 침이 생산되는 게 1.5리터 정도의 침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 침 분비량도 젊은 사람과 어르신 차이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어르신들은 적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 침이 많이 생기는 사람과 적게 생기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또 충치가 덜 생길까요? 침이 많이 그렇죠. 네, 맞아요. 침이 많이 생기는 분이 충치 이완율이 적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침 분비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분비량을 좀 많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싱거 먹어요. 그렇죠. 싱거 드셔도 되고 또 그냥 단순하게 물만 마셔도. 예. 그리고 또 물 마실 때 이게 소금을 타서 소금을 이렇게 먹을 때 타액 분비량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숙조요인에서는 그러면 타액도 하나의 충치를 유발시키고 많이 유발시키고 적게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액이 분비가 많이 될수록 또 충치 이완율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함께 딱 만났을 때 이제 충치가 생기는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만 딱 차단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100% 차단을 못 시켜도 뭐 한 50%만 차단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쉽게 차단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개인이 차단시킬 수 있는 게. 예, 이제 병원체에는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을 이제 없애는 거니까 본인이 그걸 많이 100% 이렇게 다 없애지 못하잖아요. 가장 1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이솔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단 음식을 적게 먹는 거. 이거를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집안에 소주 넣는 거하고 네. 사이다 넣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아가지고. 망한가요? 무슨 소주야? 아니 소주가 소주인데 괜찮아. 그거는 다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소주를 즐기는 어르신. 하지만 치아 건강도 중요하다고요. 구강병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환경 요인, 숙주 요인, 병원체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면 충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환경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선 단 음식을 적게 먹고 양치질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 세균 충치의 모든 것.
충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고 전문 용어로 이제 보면 치아 우식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치아 우식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걸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밥 먹기 전에 우리 구강 내에는 그 수소 이온 농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 전문 용어로는 폐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소 이온 농도가 10이에요. 10. 이거를 이제 알카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카리성. 그런데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이 구강 내 그 수소 이온 농도가 변화가 나타나요. 10이었던 게 5.5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산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알카리성이 그러면 원래 우리 평소에는 구강 내 폐하는 알카리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이게 산이 형성되면서 이게 산성화가 되거든요. 이때 5.5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충치가 이제 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산이 왜 형성이 되느냐? 우리 구강 내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체 요인에 있던 세균이 있잖아요. 이 세균도 뭔가 먹고 살아야 돼. 아무것도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입안에서. 그러면 그 세균이 뭐를 먹냐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 치아에 이런 치아의 면에 하얀 막이 생겨요, 막.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 치면세균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프라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질살에 뭐 끼는 거. 예, 얇게 이게 막이 끼는 거를 이제 뭐 치면세균막, 뭐 프라그, 치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그 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치면세균 막 내에 있던 그 막을 분해시키면서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세균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분해되는 과정에 산이 형성되면서 그 산이 이제 치아를 침식시키는 거예요. 예,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치가 생기거든요. 밥을 먹으면 치아에 치면세균막이 형성되는데요. 구강 내 세균이 치면세균막의 영양소를 먹고 산성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때문에 충치가 생긴답니다. 이제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치아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하얀 부분, 요게 한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범낭질이에요. 범낭질. 그리고 그 안에 약간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상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이 뿌리 부분까지 길게 늘어져 있죠. 네, 이 부분을 이제 치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치수가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여기는 그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밑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충치가 진행되는 단계를 지금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치아 충치가 생기면 제일 처음에 여기 범낭질 안에서만 그 충치가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요 옆에 보면 약간 더 하얗지 않아요? 네. 색깔이? 예. 이게 이제 초기 시작될 때, 충치가 초기 시작될 때는 치아색이 원래 이렇게 건전한 하얀색, 밝은 하얀색이었다가 이렇게 완전 백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두고 나면 다시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상아질까지 충치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자극이 생기게 되면 이제 뭐 시리게 나타나고 또 아니면 통증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 아까 신경 혈관 조직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거의 치료 시기가 많이 늦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혹시 그 어르신들 이게 밤에 자려고 하는데 막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잔 적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지금 이렇게 치수까지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이때는 이제 다 안에 있는 신경 혈관 조직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경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신경 치료 끝나고 나면요 이제 치아가 약해져요. 영양 공급을 못 받거든요. 치아가 지금 여기 이 치근단 공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신경 혈관 조직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았는데 이걸 다 제거를 이제 치수염 염증이 생겨가지고 다 제거를 했으니까 영양을 공급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치아는
이 푸석푸석해져. 단단하던 치아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아주 그냥 푸석푸석해져.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뭐 우리가 저작 씹어 먹을 때 그 힘에 의해서도 치아가 부러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러지고 하는 파절되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치아 금리 하나 이렇게 씌워줘야 돼. 그러니까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치료 받고 나면. 충치는 범낭질, 상아질, 치수, 그리고 치조골까지 썩는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치수까지 썩게 되면 신경 치료를 하는데 신경이 제거된 치아는 영양 공급을 못 받게 됩니다. 충치보다 무서운 치주 질환 뿌리 뽑기. 잇몸병, 이거 뭐 치주 질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뭐 치주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치아가 있는데 여기 되게 길죠. 이거는 지금 뿌리가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게 뿌리야. 원래는 잇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에까지 이렇게 퇴축, 이걸 퇴축됐다고 얘기하는데 잇몸이 내려갔어요. 이게 왜 내려갔냐면 지금 까만 거 보이죠? 네, 이게 치석이에요, 치석. 네, 치석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잇몸이 내려간 거예요. 여기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치석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잇몸병은 또 왜 생기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충치 생기는 이유하고 거의 비슷해요. 밥을 먹으면 치아에 뭐가 이렇게 얇은 막이 생긴다 그랬죠? 네.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치태라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막이 생기는데, 보통 이 치면에 보이는 이 치아의 면에 그 막이 생기면 우리가 양치질하면서 이술질하면서 치술질하면서 그게 대부분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치주병이 나타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이렇게 작은 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치은 열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열구가 한 2mm 정도 깊이의 그 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끼면은 이술질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0% 다 없어지지가 않아. 잇몸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막을 또 먹는 세균이 있어요. 아까 우리 충치를 유발시킬 때 많이 그 세균의 이름은 뮤탄스균이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 잇몸에서 그 막을 먹는 균은 징지발리스라는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이 이 막을 또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충치에서는 분해가 되면 뭐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네, 산이 형성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저 분해가 되면 독소가 생겨요, 독소.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독이야, 독. 그래가지고 이게 화학적 자극을 통해서 이 잇몸을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치은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치은 열구에 치석이 쌓이면 세균의 먹이가 되는데, 그래서 독소가 생성되고 잇몸병이 생긴답니다. 여기 진행 단계를 이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잇몸 안에 살짝의 이렇게 치석이 있는 단계, 이거를 이제 치은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는 특별하게 이게 증상이 크게 없어요. 그냥 잇몸이 약간 빨갛게 발적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칫솔질 할 때 피가 나오죠, 가끔. 그래서 그 정도의 그런 증상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두면 이 치석을 빨리 제거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제거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치석이 점점 내려가, 밑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요 하얀색이 뼈예요. 치조골. 네.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치조골이 높은데, 이 치석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하얀 게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여기 치아가 서로 갈라지는 부분도 뼈가 없어졌죠. 지금 여기 뼈가 다 차여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없어졌어. 그만큼 이제 뼈가 다 녹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치조골이 흡수된다고, 전문적으로 이제 흡수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할 때 이제 설명할 때는 제가 뼈가 녹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가 녹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냄새가 심하게 나요. 네. 그리고 약간 통증도 느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럴 경우에는 빨리 이제 그
치석 제거를 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염증들을 긁어내면서 잇몸 치료까지 같이 병행해서 좀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만성화돼 가지고 이제 많이 진행된 치주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많이 이제 치아가 많이 흔들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거의 빼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잇몸병도 단계별로 진행되는데요. 초기에는 잇몸이 간지럽고 중기에는 잇몸에 출혈이 생기고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기에는 치아가 사방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 아까 치태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그거를 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치석은 우리가 이솔질을 해가지고서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기계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거를 떼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게 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스케일. 그렇죠.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스케일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거의 의료보험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다들. 네, 많이 받으시네요. 그 스크린과 그 받으면 더 아파. 아,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네, 스케일링 하고 나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 우선 처음에 시린 거 있죠, 시린 거. 네, 시린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치아 주변을 다 치석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케일링을 하고 이제 스케일링 할 때는 이 치석을 다 떼어내는 거거든요. 떼어내니까는 어때요? 이 치아 뿌리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제거하고 나니까 어때요? 찬물을 먹으니까 바로 안에 있는 신경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차가운 게 들어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린 게 치석 제거하고 나서 시린 게 더 많이 느낀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통 뭐 한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짧게는 뭐 3, 4일 정도 지나면 그 시린 정도가 이제 적어지면서 없어지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충치하고 풍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뭘까요? 칫솔질. 이빨을 열심히 닦고. 네, 그렇지. 맞아요. 이게 근데 칫솔질 맨날 하고 하루에 3번씩 해가지고 이게 환자분들이 별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치과 아무리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 그 하루 3번 닦을 때 이 칫솔질을 꼼꼼하게 열심히 닦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병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귀중한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을까요? 귀중한 치아, 이렇게 닦아야 오래 쓴다. 자, 이제 구강병을 예방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칫솔질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지금 여기 그림이 보면 이 색깔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막이에요. 치면세균막 아니면 뭐 치태, 프라그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그 막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렇게 빨간 띠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도 보이죠? 또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이런 데가 잘 안 닦여요. 이런 면들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면에도 지금 이게 남아 있다는 거는 이솔질을 그냥 건성건성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면요. 부위마다 이 방법이 다 달라야 돼요. 똑같이 닦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회전법이에요. 회전법. 그 회전법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이솔모를 이제 45도 각도로 대고 손목을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회전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구치부, 이 어금니 쪽에 이 어금니에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치부에는 수직법이라 가지고 지그시 담은 다음에 위아래를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법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닦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닦아요. 그래가지고 이 크게 이렇게 입술 벌린 다음에 이 입술모가 최대한 안에까지 가게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닦다 보면 지금 여기 작은 어금니 있죠. 이 끝에 큰 어금니가 2개 있고 작은 어금니가 있는데 거의 여기까지 닦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그림 세 번째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입술모가 여기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입술모가 좀 들어갔죠. 아까 여기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치은 열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이에 입술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그시 된 다음에 45도 딱 안으로 입술모가 잇몸 안으로 들어갈 게 딱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진동만 줘, 진동. 예, 여기서 이제 조금만 진동만 주면 입술모가 그 사이로 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전법으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주염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회전법은 잇몸 부위에서 씹는 면을 향해 손목을 돌리며 닦는 방법입니다. 수직법은 입을 닫고 잇몸에서부터 위아래로 쓸어주세요. 마지막 바스법은 치은 열구 사이에 칫솔을 밀착시켜 진동을 준 다음 회전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내 이빨 이렇게 싼 건데 치아가 빠지셨네요. 여기 안돼. 이게 빠졌는데 요 틀니를 해야 되나 이걸로 이렇게 잠깐만요. 맞춰서 고쳐야 되나. 해보실래? 이건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해요. 예, 이제 치아가 하나는 부러졌고 하나는 요새 치아가 그랬어요, 완전하게 요새. 예, 빠졌기 때문에 요새 빠졌다. 예, 이거는 내 이빨에다 이렇게 예, 이제 싼 시원은 이게 시원 이건 브릿지란 거고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요거는 예, 사용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틀니를 해야 돼요. 해보세요. 예, 이거는 틀니를 틀니를 해야 하셔야 돼요. 되겠네요. 틀니? 보니까. 예. 이거 소용없어요. 예, 소용없어요, 그건.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부분 틀린데요. 이제 이게 부분 틀린데 간혹 이제 앞에 있는 이 이게 고리가 얹혀져 있는 이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딱 보면은 이 틀니를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요. 이 틀니를 그냥 새로 하지 말고 이 틀니를 고쳐 쓸 수 있나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단순하게 빠졌으면 보고서 이거 틀니를 고칠 수가 있구나,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있구나 이런 판단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틀니 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치아 하나 빠졌다 그래서 이 틀니를 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고쳐서 쓸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치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원장님 제일 궁금한 거요. 임플란트 할 때 그 뼈 이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뼈 이식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뼈를 어떻게 심는 건지 어떻게 이식을 한다는 게. 이제 뼈는 이제 자기 인체 내에 있는 뼈를 갈궈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자가 이제 뼈 이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인공 뼈 이식이라 해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뼈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안에다 채워서 넣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치과에서 쓰는 방법들은 인공 뼈를 이제 안에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 준비한 명품 강연. 치아가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다. 농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권효경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집중을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답변을 다 하셨네요. 예. 그리고 역대 명의 선생님 중에 가장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준비성이 철저한 명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여름철을 대비해서 저희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여름철이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치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치과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돈이 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아프지 않아도 이렇게 치과에서 한번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검진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근데 거기 갔는데 뭐 하라 하면
안 해도 좋으니까 네. 치과에 와서 이렇게 검진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을 이렇게 치아 건강을 유지시키는 비결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술질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 충치하고 치주병 이걸 예방하는 게 이술질이에요.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치아 건강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명의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틀니 끼시는 분들 이게 세정제거든요. 틀니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릴 때 쓰는 치약이에요. 그 샘플이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칫솔 하나 하고 이렇게 네네네.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